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본 토론에서 한국이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미국 주도의 협정 참여가 한미 FTA와 대파 참여 등의 현행에 비해 뚜렷한 이점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겠습니다. 그 근거로 첫째, 지금까지 미국 주도의 협정들을 보았을 때 미국의 자국 중심적인 조항들 때문에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큽니다. USMCA, USJDTA를 살펴보면 미국은 데이터 이동의 강제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경 간 디지털 거래, 데이터 보호 전략에 대해 무방비 상태인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 협정에 가입한 것은 위험합니다. 둘째, 국제적 그리고 국내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미국 주도 협정에 참여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디지털 무역 분야는 미국 중 패권 경쟁이 진행 중인 상태라 불확실성이 큰 상태입니다. 국내적으로도 빅테크의 부재, 디지털 통상 정책과 제조도 인프라의 부족은 미국 주도 협정에 준비 없이 종속되게 하므로 내부적 정비가 더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에서 찬성 측은 현행에서 미국 주도 디지털 무역 협정에 참여하는 변화를 주장하시므로 이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이 한미 FTA나 대파 같이 한국이 현재 참여하거나 혹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협정에 대해 어떠한 차별점을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 주시기를 우선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미 FTA에 비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무역 협정에 참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이것이 국제 표준의 성립에 가장 가능성 있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기술 국제 표준이 마련될 때 여러 가지 디지털 분야에서 표준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전체 시장을 장악할 것이기 때문에 국제 표준에 대한 꾸준한 연구로 그에 맞는 국내 표준을 일찍부터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특히 폐쇄적인 디지털 무역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디지털 기반 마련, 그리고 ICT, 그리고 디지털화에서는 세계 최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디지털 무역 협정을 활용해서 타국에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국제 표준의 설정에는 미국 주도 협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이고 기술 선두주자이며 영향력이 큰 미국의 동참이 이루어져야지 이러한 협정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 있는 디지털 무역 규범과 세계 공통 표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기업과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으면 배제하기 어렵지만 미국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표준의 개방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이해자들이 참여하는 국제 표준 및 국제 관행의 개발을 지지합니다. 이 국제 표준이 이러한 다양한 의견과 지지 기반을 수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는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용적 자세를 띠고 있으면 그 국제적 지위상 국제 표준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국 주도의 협정에 애초부터 참여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그러한 국제 표준들에 대해 자국이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초기 표준의 형성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찬성 측께서는 이제 국제 표준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적으로 선점을 할 것이다라는 측면을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국내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아시는지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빅테크의 부재, 그리고 디지털 통상 정책과 제도적 인프라가 국내적으로도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한국이 디지털 기술 및 산업 경쟁력에 비해 규범을 주도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과연 할 수 있을지 먼저 의문을 표하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한국 산업 정책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 디지털 기술은 세계 1류이나 디지털 통상 정책 그리고 제조적인 인프라는 2류라는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에도 지금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도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미국과 같이 하는 그런 협력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입장을 말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대측 재론박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미 FTA라는 것은 양자 간의 협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자 간의 협정을 가정하고 있고 세계 국제 표준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 한국의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점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의 한정에서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의 모든 교류에 대해서 디지털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한 ICT 관련 기술들의 국제 표준에 기술력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하여 ICT 개발과 디지털 기반의 마련에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교류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을 기반으로 한 구글이나 이런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빅테크가 부재해서 분명히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같은 분야나 소프트웨어 분야, ICT 분야 등 분명 강점을 갖는 분야도 있고, 미국 주도의 디지털 협정이라는 게 미국과의 1대1 협정이라기보단 다자 간의 협정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의 교역, 무역, 그리고 디지털 관련된 인프라를 넓히는 방향으로서 우리나라가 부족한 인프라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 이런 디지털 무역 협정이 추가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디지털 기술은 계속 괜찮다라는 말씀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기술 인류 맞아요. 하지만 저희가 말하는 것은 지금 국내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디지털 규범이 아직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마련이 돼 있지 않은데 과연 우리가 미국 주도의 협정에 참여했을 때 세계적인 규범을 말할 수 있는 역량이 되냐를 지금 지적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미국 주도가 표준을 설립하는 데 가장 확실한 협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국제적인 불안정성 역시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약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주도의 RCEP가 아태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고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의 디지털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그 디지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1대1로 연성국에 중국의 표준이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제재 강화는 오히려 디지털 실크로드의 구축을 오히려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주도, 미국 주도,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의 양상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에서 한쪽의 편을 섣부르게 드는 대외적 움직임을 취하기보다는 우리는 좀 더 이것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양쪽의 윤곽이 명확하게 잡히면 그때 우리의 그런 손익을 잘 판단을 해서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미국 주도를 참여해야 한다. 이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제적인 불안정성에 대해서 미중 갈등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섣불리 결정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짚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도 분명히 미중 갈등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성 모호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는데요. 이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참여한다는 것이 곧바로 반중국 전선의 압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규범의 통일화를 통한 자유로운 디지털 거래 및 교류 실현이라는 디지털 무역 협정의 목적과 활용도 그리고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대중국을 견제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RCEP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RCEP 또한 분명 그런 경제 협력과 무역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 안보 예외 조항을 통해서 이런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화를 약화시키는 그런 조항들이 포함이 되었다는 부분에서 그런 자유화에서 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미국 주도의 무역 협정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중국 진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직접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실제로 아시아 무역센터 창립자 데보라 엘름스는 막대한 기술적 어려움의 외에도 미국이 광범위한 디지털 무역 협정을 체결하려면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매우 중요하다. 사실상 동협정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성공 가능성이 없다라고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국내 규범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세계 규범을 만들 수 있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디지털 무역 협정의 전 세계적인 동향과 흐름을 제대로 짚어보지 못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거는 비단 미중만의 갈등이 아니라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 연합을 대표로 하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 표준화 전략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국내 규범을 차지하자는 사실 발언에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미국 전 세계적인 흐름에 함께 참여를 해서 한국 역시 같이 규범을 만들어가면서 국제 표준화를 위한 그런 움직임을 함께 보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미국 주도 디지털 무역 협정의 참여가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 그 자체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데이터 현지화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국을 배제시키려는 중국과 양립할 수 없는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중국을 배제시키려는 의도가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아태 지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미국의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논의의 흐름을 바꿔서 찬성 측에서 말씀하신 개인정보 보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찬성 측에서 미국 주도 디지털 무역 협정에 가입하는 것이 어떻게 개인정보 보호가 염두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심각한 의문점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한 협정들을 보았을 때 미국의 자국 중심적인 조항들로 인해 오히려 한국의 개인정보는 침해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주도한 두 개의 협정, USMCA와 USJDT의 조항을 살펴보았을 때 USMCA 제19조 10이랑 CPTPP에 있던 예외적인 경우에 공공정책 목적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데이터 현저를 더 원천적으로 차단하였고, 마찬가지로 USJDT에서는 금융서비스에 관련 민감한 개인정보조차도 데이터 현저를 금지하여 개인의 금융정보라는 민감한 정보까지도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미국이 추진하는 디지털 무역협정이 한국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을 말씀하시는지 심각한 의문을 펴고 싶고, 두 번째로 미국은 현재 내부에서도 디지털 무역협정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이 없어서 심각한 혼란성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자국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인데요. 바이든 정부 역시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국 권익 보호를 위해 지금 여러 가지 CPTPP와 같은 무역협정 가입에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디지털 무역협정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자국의 이권 보호를 위해 미국은 말씀하신 대로 빅테크 기업이 굉장히 많으므로 그 데이터 현지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미국이 만약에 디지털 무역협정을 주도하게 된다면 자국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자유로운 이동을 강조할 것이 분명한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중국을 실질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중국의 실질적인 참여 어려움은 자유로운 디지털 규범에 있어서 소극적인 중국의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명시적, 무기적으로 배제하려는 것보다는 중국이 그 자체로 사회주의 체제의 지향점상 전 세계 공통의 디지털 규범의 통일화 및 자유로운 정보 교류에 회의적입니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예시를 들자면 중국은 국가안보부 체제, 그 다음에 사회 안정성 유지 등 국내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사이버 보안법을 발효하기도 했고, 중국의 참여는 WTO에서 보듯 예외 규정을 마련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안서를 낼 때도, 그 다음에 RCEP의 자유와 의무에 관한 규정을 만들 때도 꼭 예외 규정을 두어서 이에 대한 도피처를 만들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미국 주도의 자유협정에 참여하는 것은 디지털 선두주자로서 산업 생태계 표준화 작업의 주도권을 쥐고자 이러한 작업에 소극적인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미국 주도에 참여하는 것일 뿐입니다. 중국의 전 세계적 논의가 지지부진 하에 왔기 때문에 택한 별도의 접근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현지화 등등의 금지 조항을 통해서 자국의 권익을 보호한다, 미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국 협정을 통해서 미국이 아무리 세계 경찰이라고 한들 자국의 이익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러한 명분을 지키려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미국이 주장하는 자유와 규범들이 우리나라 이익과 상충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해서 짧게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USMCA에 관련해서 디지털 무역 챕터에서는 APEC 그리고 OECD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을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측께서는 미국이 주도한 디지털 무역협정의 참여가 중국을 배제하는 움직임과는 무관하며 중국은 굉장히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상기에 강조한 대로 중국은 현재 디지털 실크로드를 구축하려고 하거나 2030 중국 대계획 발표를 통해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보이고 있음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에 그 한국 KIT 산업경제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체제 강화는 오히려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을 오히려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분석과는 존재하는 상황인데, 이런 움직임을 배제하고 어떻게 중국이 소극적인 움직임만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지 심각한 의문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의 주도하는 디지털 무역협정에 참여한다고 해서 한국의 개인정보가 오히려 침해되지 않으며 이것이 한국의 이득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기 강조한 대로 미국은 분명히 앞서 추진한 두 개의 USMCA와 USJDT 조항을 포함해서 분명히 데이터 현지화를 과도할 정도로까지 강조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을 볼 때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가 어떻게 없다고 당할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한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도 심각하게 상충되는 점 또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8년에
전자금융감독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개인 신용정보 처리 관해서는 명백히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서만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한국이 개인의 신용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국민들의 심각한 기본적 헌법적인 권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한국의 정책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움직임과 미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데이터의 자유와 같은 규정을 심각하게 상충되는 조항으로서 어떻게 한국의 이러한 내부적인 갈등조차 극복하고 이것이 한국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뎌질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 영역에 있어서 중국이 먼저 많은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본인들이 그러한 디지털 실크로드의 구축 등은 본인들이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아시아 권역에 있는 동남아 지역들이나 어떤 일부 지역들에 관해서만 행사하고 있을 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의 정보 보호 조치에 있어서는 항상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왔습니다. WTO의 제안서들만 봐도 어떤 데이터 현지화 금지 조치 혹은 컴퓨팅 설치 금지 조치 등등에 관해서는 모두 다 보수적으로 데이터화에 대해서 역행하는 입장으로 취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은 그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그렇게 본인들이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 데이터 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한미 FTA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대미 디지털 무역 협정의 자유화가 이루어졌는데 그거에 비해서 더 추가적으로 됐을 때 우리나라가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금융 데이터의 부분입니다. 사실 금융 데이터의 부분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연결이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에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스 빅테크들이 진출해서 독점이 될 수 있는 영향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을 떠나서 중소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항상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 디지털 기술 등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디지털화에 대한 지수들을 봐도 국내 전부의 디지털화 지수도 1등을 하고 있고 다른 소비자들의 온라인 지수 참여 현상에 대해서도 다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찬성측께서 조금 헷갈리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반대측도 디지털 무역 협정이 안 좋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을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를 지금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디지털 무역 협정 자체가 몇십 년, 몇백 년이 지속된 논의가 아니죠.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 등이 참여한 중견국들이 먼저 이제 대파를 통해서 디지털 무역 협정을 처음으로 이제 시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막 시작되고 있는 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제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가입을 할지 아니면 중국 주도 아니면 뭐 중견국끼리만 하는 디지털 무역 협정에 가입할지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정말 다양한 이 방안들을 논의를 했을 때 정말 미국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아직 입증을 좀 못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KIET 산업경제분석에서 디지털 실크로드 통해 중국도 지금 표준화에 엄청 관심을 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그리고 중국도 지금 어떤 거 하나 지금 확실하게 내세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왜 중국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를 하고 미국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입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국은 보수적이다. 따라서 미국 주도의 협정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단순한 논리를 펼치고 계신데 저는 사실 보수적이라서 미국 주도 협정에 참여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현행은 왜 부족한지 한미 FTA로 충분히 우리는 미국과 교류를 하고 있고 대파 가입을 통해서 또 더 다양한 국가들과 좀 더 개방적으로 우리가 선택적으로 우리에 유리할 수 있는 조항들만 선택할 수 있는 대파 가입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행들이 부족하고 왜 미국 주도 협정 참여가 그토록 중요한지 명확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대파나 그 외에 한미 FTA를 통해서 분명히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디지털 무역 협정이라는 게 다자간 그리고 WTA 전자통상 거래와 같이 더 큰 규범의 다양한 국가들의 규범이 시작돼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규범 참여가 가장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토론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주도 협정이 포함할 데이터 자유와 의무 조항의 손익에 대해 부딪혔습니다. 찬성 측은 데이터 흐름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 주셨지만 미국은 글로벌 IT 기업을 다수 보유한 자국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뿐이라는 점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에 견줄 만한 빅테크도 없고 데이터에 대한 내부적인 제도 정비 없다시피 한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금 금융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무차별적 해외 유출 감수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 정비와 외부적인 국제표준 설립 중에 무엇이 더 시급한지였습니다. 찬성층은 그 국제표준 설립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지만 내부적인 준비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외부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디지털 무역에 대한 내부적인 전략, 제도, 합의, 구제한 채 섣부르게 참여하는 것은 주도가 아니라 협정에 종속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중 패권 경쟁 양상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입니다. 찬성 측은 미국의 주도권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의도가 적나라하다는 지점이 저희가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분야에서 섣부르게 한쪽의 편을 드는 대외적 움직임을 취하기보다 우선 미국과 중국이 각각 제시하는 방향성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익의 기준에 따져 더 합리적인 선택지를 장기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사실 한미 FTA, 대파를 통한 개방적인 디지털 무역 협정이 존재하는 가운데 현행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왜 그런 변화가 필요한지 반대 측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